60세라는 나이의 문턱을 넘어서며 많은 남성분이 가슴 한구석에 남모를 고민을 품게 됩니다. 이 나이의 자위는 얼마나 하는 게 적당할까? 내가 너무 과한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들이죠. 사실 의학계에서도 잘 공개하지 않는, 하지만 60대 이상 남성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황금 공식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보호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테론의 균형을 잡으며 심장 건강은 물론 치매 예방에까지 기여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교한 건강 프로토콜입니다. 일반적인 주치의들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 은밀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비뇨기 및 내분비 분야에서 20년 넘게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자위하는 게 정상인가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정상일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적절한 빈도와 올바른 방법입니다. 한 예로 아내와 사별 후 3년간 성적인 활동을 완전히 멈췄던 60대 후반의 퇴직 공무원 김모 씨는 비대해진 전립선 때문에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전립선은 호두만 한 크기의 분비샘으로 끊임없이 액체를 만들어냅니다. 배수구가 막힌 채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집안이 망가지듯 정기적으로 사정을 통해 전립선액을 비워주지 않으면 염증과 비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정은 선택이 아닌 전립선 건강을 위한 정기적인 청소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버드 의대에서 18년간 3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70세는 주 23회, 7,080세는 주 12회, 80세 이상은 최소 주 1회가 권장됩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한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33%나 낮아진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과유불급이라 하여 하루에 수차례 반복하는 과도한 행위는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필수 미네랄을 고갈시키고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는 황금, 빈도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기적인 사정이 주는 혜택은 실로 놀랍습니다. 첫째, 사정 시 전립선액의 70%가 배출되며 발암 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둘째, 절정의 순간 오르내리는 심박수와 혈압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셋째, 단기적인 자극만으로도 백혈구가 20% 증가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넷째,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은 천연 숙면제 역할을 하여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심지어 당뇨 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오르가슴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후의 건강한 자위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률이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몸의 반응을 느끼십시오. 급하게 마무리하는 사정은 전립선을 완전히 비워내지 못해 효과가 반감됩니다. 또한 피부가 약해진 시기인 만큼 반드시 부드러운 유발제를 사용하여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피부는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외부 자극에 한층 민감해집니다. 이럴 때 윤활제 없이 마찰을 가하는 것은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남길 수 있어 위험합니다. 또한 많은 분이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너무 강한 압력으로 움켜쥐는 것입니다. 이른바 데스그립 증후군이라 불리는 이 습관은 음경의 신경을 무디게 만들어 결국 정상적인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은 발기부전 치료제조차 듣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수년간 지속해온 강한 자위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부드러운 터치와 느린 호흡, 그리고 충분한 윤활제 사용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단 2달 만에 그분의 신경은 다시 깨어났고 약물 도움 없이도 자연스러운 발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발기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듯 근육을 조였다 푸는 동작을 반복하면 발기 유지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둘째, 매일 30분의 활기찬 걷기입니다. 하체 혈류가 개선되면 발기력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셋째, 견과류 섭취입니다. 호두나 아몬드의 풍부한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해 발기를 돕는 천연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시간대 선택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정점에 달하는 아침 시간은 활력과 집중력을 얻기에 가장 좋습니다. 만약 저녁을 선호하신다면 취침 2시간 전이 적당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숙면을 돕지만 너무 늦은 시간의 행위는 오히려 수면 주기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성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던 70대 어르신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항생제로도 차도가 없던 그분께서는 전립선 마사지를 곁들인 자위를 권해드렸습니다. 사정 직전 멈추고 회음부 부위를 가볍게 압박하여 전립선을 더 효과적으로 비워내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지긋지긋한 염증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식단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사정 1시간 전 견과류를 챙겨 드시고 손실되는 아연을 보충하기 위해 굴이나 소고기를 섭취하십시오.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석류 주스나 다크 초콜릿도 훌륭한 보조제가 됩니다. 특별한 신체적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도 방법은 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손떨림이 심해 자위가 어려웠던 60대 환자분께는 의료용 진동기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하셨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적 만족은 물론 오르가슴 시 분비되는 도파민 덕분에 일시적으로 떨림 증상까지 완화되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진동기는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신경 자극과 혈류 개선을 돕는 의료적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거나 혹은 사별 후 홀로 계신 분들에게 자위는 더욱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유주의 도루주의는 원칙은 성기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치매를 앓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억눌렀던 한 어르신께 저는 이것이 배신이 아닌 건강한 생존을 위한 행위임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정기적인 배출을 통해 그분은 우울증을 털어내고 아내를 돌볼 에너지를 다시 얻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단순히 손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부드러운 베개의 골반을 움직이는 방식은 실제 관계와 유사한 근육을 단련시켜줍니다. 또한 따뜻한 샤워 물줄기를 이용한 자극은 부드러운 마사지 효과와 함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성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의 풍격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돌보는 이 시간은 인생 이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의 정점을 찍는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직접적인 자극입니다. 항문을 통해 손가락이나 전용 마사지기를 활용하는 이 방법은 전립선액을 완벽하게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보다 훨씬 강렬하고 깊은 오르가슴을 선사합니다. 60대 후반의 윤재석 씨는 기존의 자위 방식에서 더 이상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하던 차에 이 기술을 접하셨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며 감탄하셨죠. 전립선을 통한 자극은 음경 자극과는 결이 다릅니다. 몸 전체를 감싸는 듯한 더 깊고 긴 여원을 남기며 무엇보다 전립선 내부를 깨끗하게 비워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심장질환이 있다면 절정의 순간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평소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에 붙인다면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혈압 환자 역시 일시적인 혈압 상승에 대비해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며 당뇨가 있다면 신경무딤 현상으로 인해 더 인내심 있고 세심한 자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 이력이 있던 70대 오병철 씨는 성적인 활동이 심장에 무리를 줄까봐 극도로 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심박수가 120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부드럽고 편안한 속도로 자위를 시작하셨고 놀랍게도 6개월 후에는 심장 기능 자체가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적절히 통제된 성적 활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훌륭한 내부 운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신체적 제약보다 마음의 짐, 즉 죄책감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나이에 이런 욕구를 갖는 것을 부끄럽거나 부도덕하게 여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리 현상입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자위를 죄악시하며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했던 퇴직 교사 송기범 씨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수술 직전까지 갔던 그에게 저는 의학적 사실을 설명하며 신부님과의 상담을 권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결코 죄가 아니다라는 격려를 들은 후 기로소 규칙적인 자위를 시작한 그는 결국 수술 없이 전립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약물 복용에 따른 변화도 이해해야 합니다. 항우울제는 절정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사정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자극 자체만으로도 몸에는 유익합니다. 전립선 약으로 인해 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하는 역행성 사정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는 인체에 해롭지 않으니 안심하고 계속하셔도 됩니다. 또한 혈압약 영향으로 발기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70대 임종호 씨는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부드러운 문지름과 압박만으로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발기 없이도 사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많은 남성에게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테스토테론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억지로 하기보다 주 1회 정도 최소한의 빈도를 유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여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욕구를 수용하십시오. 특히 전립선이 비대해지기 쉬운 가을에는 정기적인 배출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겨울철 우울증으로 성욕을 잃었던 황준혁 씨는 비타민 D 섭취와 함께 의무적인 자위 프로토콜을 실천하며 에너지를 되찾고 활기찬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결입니다. 노화된 피부는 감염에 취약합니다.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을 짧게 정리하는 습관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강 수칙임을 잊지 마십시오. 윤활제의 선택 역시 건강과 직결됩니다. 반드시 수성 윤활제를 사용하십시오. 우유 기반의 제품은 당장 매끄러울지 몰라도 세균 번식을 촉진하는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후에는 반드시 성기 부위를 깨끗이 씻어 요로 감염의 위험을 차단해야 하며 사용하는 수건은 곰팡이 균의 전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개인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70세 문재호 씨의 사례는 위생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요로 감염으로 고통받던 그분은 놀랍게도 참기름을 윤활제 대신 사용하고 계셨고 행위 후 제대로 씻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스스로 만든 셈이었죠. 수성 윤활제로 교체하고 철저한 위생 수칙을 지킨 것만으로도 그분의 감염 증상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건강 루틴을 운동과 결합하면 더욱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케겔 운동은 골반으로 가는 혈류를 미리 활성화하고 근육을 준비시킵니다. 깊은 호흡은 체내 산소 공급을 늘려 오르가슴의 질을 높여주죠. 또한 행위 후 가벼운 산책은 체내 독소 배출을 돕고 요가나 명상은 이완 효과를 연장해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60대 후반의 전직 운동선수 나영진 씨는 은퇴 후 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성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 20분 산책 후 자위, 그리고 10분의 요가로 이어지는 전용 프로토콜을 처방했습니다. 2달 후 나영진 씨는 다시 현역 선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20년은 젊어 보이는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음식 섭취의 타이밍 또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행위 2시간 전에는 무거운 식사를 피하십시오.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집중되면 발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1시간 전 견과류 한 줌으로 아르기닌을 보충하고 석류 주스나 다크 초콜릿으로 혈류량과 엔도르핀 수치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무리 후에는 단백질 간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를 챙겨 먹는 것이 빠른 회복과 전해질 균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은 긴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를 잃은 후의 적응입니다. 4050년을 함께 살다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자위를 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때로는 배우자의 사진을 곁에 두는 것도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분 역시 당신이 병들고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이어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75세 권혁수 씨는 50년 해로한 부인을 떠나보낸 뒤 자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부인께서도 당신의 행복을 원하실 것이라는 격려를 들은 후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보살피는 행위는 사별의 슬픔을 딛고 건강한 노년을 살아가기 위한 숭고한 자기 관리의 과정입니다. 권혁수 씨는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빈도를 높여가셨죠. 6개월이 지난 뒤 그는 이제야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는 현대 기술이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농경과 회음부를 자극하는 전기 장치나 진동 기능이 있는 전립선 마사지기,
그리고 온도와 압력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자동 마스터베이터 등이 그 예입니다. 관절염으로 손을 쓰기 힘들었던 75세 유성민 씨는 자동 장치를 권유받고 처음엔 로봇과 관계를 하라는 건가요? 라며 농담을 던지셨지만 실제 사용 후에는 제 손보다 훨씬 낫네요라며 만족해하셨습니다. 기술은 노년의 성적 자유를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없이 발기부전을 해결하는 물리적 방법도 존재합니다. 진공 상태를 만들어 혈류를 강제로 끌어당기는 음경 펌프나 유입된 피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음경링이 대표적입니다. 비아그라조차 효과가 없던 70세 서동욱 씨는 음경 펌프를 통해 10년 만에 발기를 경험하셨습니다. 펌프를 활용한 자인은 음경 조직을 물리적으로 활성화해 세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이라면 자신의 체력에 맞춰 자위 방식을 적응시켜야 합니다. 앉거나 누운 편안한 자세에서 베개로 몸을 지탱하고 손의 피로를 덜 수 있도록 더 가볍고 긴 호흡의 터치를 시도하십시오. 결과에 집착해 서두르기보다 과정 자체를 즐기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설령 절정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극 자체만으로도 몸에는 충분히 유익합니다. 83세에도 여전히 정정하신 장우성 씨는 아침 식사 전 20분을 투자하는 루틴 덕분에 60대 못지않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60세 이후의 성적 자기관리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필수 건강법입니다. 일주일에 23회 이상적인 빈도를 유지하며 올바른 기술과 위생, 영양 공급으로 몸을 지원하십시오.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은 과감히 던져버려야 합니다. 성욕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암을 이겨내고 사별의 아픔까지 겪으셨던 77세 김태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우울해하던 그는 자위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단 3주 만에 다시 살아 숨쉬는 기분이라며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이후 6개월 만에 댄스 수업에 등록하고 새로운 파트너까지 만나며 인생은 77세부터 시작이라고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단 20분을 당신 자신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부드러운 윤활제를 준비하고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 있게 당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르가즘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과정은 그 자체로 당신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노년의 성적 활력은 사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위해, 심장을 위해, 뇌를 위해,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저녁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올 것입니다.